3장. 아프지만 눈부신 날들. 어제의 슬픔에 오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우. 마거릿 와일드 글, 론 브록스 그림, 강도은 옮김, 파랑새. 그러니까 아프지 마라. 사소한 질문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 상처는 흔적일 뿐. 그림책 여우는 한쪽 눈을 잃은 개, 날개를 잃은 까치, 그리고 상처 많은 여우가 등장하는 이야기다.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두운데 이 책 뭐지? 독일 최고 어린이 문학상을 받았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 이 책을 어린이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읽어줘야 할까? 여우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지? 세상엔 이유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나? 글씨체도 무섭고 이상해. 이상한 책이야. 그림책 여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그랬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멋진 말이 등장한다. 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그래도 산다는 건 멋진 일이야. 걔는 어떻게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까? 산불에 날개를 잃은 까치가 자기의 모습이 어둠 속에 가려 보이지 않도록 바위 그늘 속에 몸을 숨긴 동안 걔는 묵묵히 그 앞을 지켰다. 걔도 까치만큼이나 힘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걔는 알게 되었을 것이다. 상처는 흔적일 뿐 자기의 삶을 나락으로 몰고 갈 만큼의 힘이 없다는 것을.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은 그 상처를 바라보는 자기의 생각과 시선이라는 것을. 까치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까치를 채근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걔가 자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면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라며 자신의 아픔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까치를 곁에 두지는 못했을 것이다. 불에 타 죽을 수도 있는 너를 살려주고 희망을 주려고 했는데 네가 뭐라고 남의 상처를 건드려? 네 상처만 크고 남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날개가 없어도 다리가 있잖아. 그런데 나보고 달릴 수 없다면 어떨 것 같냐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네가 겪어봤어? 네가 내 아픔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라며 분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걔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 자신의 상처를 아프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걔는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였다. 딱지가 지고 흔적마저 사라진 정도가 아닌 그 상처로 인해 한층 더 성숙해진 그런 존재였다. 걔에게 상처는 그런 것이었다. 어제의 슬픔에 오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까치는 상처에 매여 살아간다. 날개가 전부이고 나는 것이 삶의 이유인 것처럼 날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한다. 과거의 행복, 현재의 흔적에 매여 자신 앞에 있는 더 귀한 것을 보지 못한 까치는 결국 자신의 날개가 되어주던 소중한 친구마저 잃었다. 드라마 조립식 가족에서 남자 주인공 김사나의 가족은 동생을 잃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렇게 우리도 삶의 터전을 옮겼다. 이전에 살던 곳보다는 대중교통이 불편했기에 장롱 면허였던 나는 용기를 내어 운전을 시작했다. 엄마가 운전하니 아이들도 숨을 죽인다. 아빠가 운전할 때는 매지 않던 벨트도 알아서 맨다. 엄마 잘한다. 아이들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후다닥 내린 아이들이 엄마 잘했어요 하며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었다.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행복한데 눈물이 났다. 비어있는 자리가 더 크게 보여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없었다. 잃어버린 날개를 잊지 못해 사랑하는 친구마저 잃은 까치처럼 나도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눈망울을 외면하고 있었다.
까치는 바로 내 모습이었다. 어제의 슬픔에 오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는, 개보다 더 높이 날게 해주겠다는 말로 까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우는 저 멀리 사막에 까치를 버리고 홀로 가버렸다. 여우는 까치에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미 한 몸처럼 단단해진 개와 까치의 무리에 들지 못하고 여전히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나 자신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까치의 시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과한 행동이었다. 까치를 등에 업은 채로 숲을 빠져나와 평야와 소금밭을 질주하고 이글거리는 붉은 사막까지 달려갔지만 여우는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다. 여우는 그동안 얼마나 달렸던 것일까?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야 할 만큼 씻기 힘든 아픔과 상처들이 있었고 여우는 그 상처들을 켜켜이 쌓아두고 살아온 것 같다. 그 상처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우의 시선을 왜곡시킨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을 피하는 까치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개의 환대와 따뜻한 미소를 더 크게 볼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까치의 시선이 자신에 대한 경계나 미움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엾은 존재의 연약함이라고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크고 작은 상처 하나쯤은 누구나 안고 살아간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다. 하지만 또 어떤 상처는 매 순간 기폭제로 작용한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재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문제는 그 힘이 여우의 행동처럼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가 마음속에 깊이 박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고 사람을 믿는 능력이 마비된다. 어차피 또 상처받을 거야. 나는 늘 버려졌어. 세상은 나에게 냉정해. 이런 생각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조차 의심하게 되고 작은 실수에도 큰 배신감을 느낀다. 결국 더 깊은 수렁으로 자신을 몰고 가지만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세상을 원망한다. 나의 상처를 바라보는 시간.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개의 시선일 수도, 까치의 시선일 수도, 여우의 시선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제목이 개나 까치가 아닌 여우일까? 우리는 개와 같은 시선을 갖고 싶지만 까치와 여우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 어쩌면 상처 위에 상처를 덧대는 여우와 같은 선택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제목이 여우인가 보다. 이제는 나의 상처를 한번 바라보자. 그때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킨 상처는 무엇인가?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아프고 힘들게 바라보고 있는 상처는 무엇인가?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는 상처는 무엇인가? 여전히 아프고 힘들다면 그로 인해 내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처가 나의 전부가 아닌 아주 작은 일부임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 점 하나가 지구를 덮을 수 없듯이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은 하나의 흔적일 뿐 그것이 나를 덮을 수는 없다. 삶은 무엇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보다 뭉게구름 가득한 하늘이 더 멋지다. 내 삶도 그렇다.